자, 후다다다닥 정리해 봅시다. 후다다다닥 정리해 보자. 자,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쯤에 뭐라는 새끼에 대해서 배웠니? 원자라는 새끼에 대해서 배웠지, 그치? 이 원자라는 아이는 크게 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자, 핵이라는 아이와 그 다음에 뭘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라는 아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기억나시죠? 오케이? 맞지? 자, 근데 이 원자 핵이라는 아이는 또 뭐하고 뭘로 구성된다고 그랬어? 양성자라는 아이와 그 다음에 어떤 새끼? 중성자라는 아이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그지? 왜 처음 보는 척하고 있니? 그지? 자, 이 양성자라는 아이는 또 뭐 업쿼크가 몇 개? 2개. 그 다음에 다운쿼크 몇 개? 1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중성자라는 아이는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 업쿼크 하나에 다운쿼크 몇 개? 2개의 다운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했지.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전하량이 양성자의 전하량이 얼마라고 그랬어? 플러스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의 전하량은 있다 없다? 없다. 0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전자라는 아이의 전하량은 얼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오케이? 자, 쿼크가 뭐다라는 걸 따지기 전에, 자, 그러면 양성자라는 아이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1개의 전하량이 얼마라는 얘기야? 플러스 1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성자라는 아이의 전하량이 0이라는 얘기는 업쿼크 하나하고 다운쿼크 2개의 전하량이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연립을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 업쿼크 2개 하고요. 다운쿼크 하나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업쿼크 하나 하고요. 다운쿼크 몇 개를 합치면 2개를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가지고 쭈루루루룩 연립을 해주면은 업쿼크 하나의 전하량과 다운쿼크 하나의 전하량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있다라고 그랬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지구에 존재하는 기본 입자라는 게 있다라고 그랬어, 그치? 이 기본 입자라는 새끼는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 첫 번째, 뭐 어떤 새끼가 있다라고 그랬니? 쿼크라는 아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쿼크라는 아이는 업쿼크, 다운쿼크, 그 다음에 뭐 참쿼크, 기묘쿼크, 뭐 별의별 쿼크가 다 있지, 그치? 결과적으로는 이 쿼크라는 아이가 몇 종이 있다라고 그랬어? 6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가 있다라고 그랬니? 경입자. 경입자라는 아이가 몇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6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죠? 그래서 어차피 모든 아이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 오케이? 자, 모든 아이들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입자가 쿼크 6종류와 경입자 몇 종류로 되어 있다? 6종류로 되어 있다. 라는 얘기야. 미안, 잠시만. 분명히 누가 왔는데? 자, 그래서 너희들 책 22페이지 좌측에 보면은 쿼크와 경입자라고 해가지고 쭉 정리가 돼 있지, 그치? 쿼크 6종류, 그 다음에 뭐 6종류? 경입자 6종류 쭉 나와 있는데,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쿼크라든가 경입자, 모든 원소들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쿼크라는 아이 6종류와 경입자라는 아이 6종류로 아이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또 들어가 봅시다. 뭐냐면 지난주에 내가 원자번호 외우라고 그랬니? 안 외우라고 그랬니? 외우라고 했지, 그치? 자, 그러면서 뭐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었어요? 질량수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니? 오케이? 자, 질량수는 대략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그랬어? 번호에다가 대략 얼마를 곱해라? 2를 곱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 뭐에 대해서? 동위원소라는 아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 그죠? 오늘 동위원소라는 아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건데, 쫄지 마! 이 동위원소라는 새끼가요. 동위원소라는 새끼가 이름만 거창하고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새끼야. 오케이? 자, 일단은 동위원소라는 아이의 정의부터 한번 써보자. 동위원소라는 아이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뭐의 숫자는 같으나 양성자의 수는 같으나 뭐가 달라요? 중성자의 수가 달라요. 결과적으로 뭐가 다른 아이들? 질량수가 달라.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우린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지난주에 정리했던 거 한번 살짝만 얘기를 해봅시다.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니?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의 숫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성자의 숫자가 원자 번호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너희들이 1번부터 100몇 번까지 있잖아, 그치? 그 원자 번호만 알면 이 새끼들의 뭐를 그냥 파악할 수가 있어? 양성자 수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 양성자 수가 무슨 성질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성자 수가 같다면 같은 원소란 얘기지, 그치? 같은 리튬, 같은 나트륨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유는 걔네들이 모든 화학 반응을 공통적으로 한다는 얘기야. 물은 H, 물 속에 수소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으면 동위원소가 여러 종류의 수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모든 수소가 화학적 성질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같게 한다라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야. 그 모든 동위원소들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까? 질량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자, 이 질량수라는 개념은 뭐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양성자에다가 더하기 뭐의 숫자? 중성자의 숫자를 더해주면 뭐의 숫자가 된다? 질량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 했던 거 맞죠? 자, 그러면 양성자의 숫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자 번호가 된다라고 했지, 그치? 그 다음에 중성자의 숫자는 대략 누구의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다? 양성자의 숫자하고 비슷하다. 중성자의 숫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누구의 숫자하고 비슷하다? 양성자의 숫자하고 비슷한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질량수라는 거는 아이들의 어떤 걸 얘기하는가? 상대적인 질량을 비교한 게 질량수야. 누가 더 무겁고 누가 더 가볍고 이걸 얘기하는 게 질량수라는 개념이거든. 그러면 따지고 보자. 질량수가 같다란 얘기는 뭐가 같다란 얘기야? 무게가 같다란 얘기지, 그치? 맞아요? 아, 그러면 이 질량수가 무슨 성질을 결정할 수 있다란 얘기야? 물리적 성질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밀도라든가 질량이라든가 이런.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잠시 같이 보면서 여기를 한번 보자. 동위원소라는 건 양성자 수는 같으나, 양성자 수가 같다란 얘기는 양성자 수가 결정짓는 게 뭐라고 그랬어? 화학적 성질이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무슨 성질은 같으나? 화학적 성질은 어떠나?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 양성자 수가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 오케이? 그럼 양성자 수가 번호잖아, 그치? 번호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질량수도 달라지게 돼 있겠지, 그치? 그죠? 자, 중성자 수가 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야? 질량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므로 이 아이들은 물리적 성질이 어떻다란 얘기야? 물리적 성질이 어떻다란 얘기야? 다르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죠? 따라서 동위원소는 번호가 같은 거야, 양성자 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같은 거야. 그리고 질량수가 달라.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주에 이것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냐면 어떤 원소가 있을 때 그 새끼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그죠? 어떤 원소가 있어요. X라는 아이가 있다라고 쳐볼게.
자, X라는 아이가 있다라고 쳤을 때 좌측 하단에다가 써주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니? 원자 번호를 써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좌측 상단에는 뭐를 써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량수를 써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좌측 하단에 원자 번호, 좌측 상단에 뭐? 질량수 써준다. 오케이? 하단에 번호, 상단에 뭐 써준다? 질량수를 써준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할게 뭐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했냐면 동위원소라는 아이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야. 자, 먼저 수소라는 아이의 동위원소가 몇 종류가 있냐면 3종류의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수소의 동위원소가 몇 종류가 있다고요? 3종류의 동위원소가 있어요. 먼저 수소에 11이라고 써있는 애가 있고요. 수소에 12라고 써져 있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에 13이라고 써져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모두 다 몇 번이야? 번호가 좌측 하단이니까 1번이지, 그치? 모두 다 같은 뭐라는 얘기야? 수소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끼가 맨 왼쪽에 있는 새끼거든요. 따라서 이 새끼를 그냥 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 무거워졌지, 그치? 질량수가 2가 됐잖아, 그치? 그래서 조금 더 무거운 그냥 수소가 아니라 중수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새끼 같은 경우에는 몇 중이야? 3중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양성자의 숫자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면 양성자라는 아이는 얘도 1, 얘도 1, 얘도 1 모두 다 양성자는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1개를 가지고 있는 거지. 맞니? 그죠? 원자 번호가 모두 다 1번이잖아. 그죠? 근데 질량수가 이 새끼는 1, 2, 3이라는 얘기는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질량수 빼기 뭐 해주면 양성자의 숫자를 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중성자 수가 나오는 거지, 그치?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중성자의 숫자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냥 수소라는 아이는 중성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중수소라는 아이는 중성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하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중수소라는 아이는 중성자가 몇 개 있다라는 얘기야? 2개가 있다라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질량수가 이 새끼는 하나, 이 새끼는 둘, 이 새끼는 3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번호이고 질량수가 다른 아이들의 관계를 갖다가 무슨 관계? 동위원소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이 동위원소에서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면 뭐 특별한 아이에게만 동위원소가 있는 게 아니야.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원소한테는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뭐야? 산소, 수소, 질소, 탄소, 헬륨, 별의별 거의 모든 원소한테 이런 동위원소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럼 니들이 생각하는 그 산소라는 아이가 한 종류의 산소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니들이 생각하는 그 수소라는 아이가 몇 종류의 수소가 있다는 얘기야? 3종류의 수소가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러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마시는 수소는 이거고요. 얘네랑은 좀 특별한 아이인가 보네요. 우주에만 있나요? 아니면 어디 특별한 곳에 가야 있나요? 아니면 만들어야 있나요? 가 아니라 항상 있다라는 얘기야. 너희들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잖아, 그치? 그 물 속에는 물이 뭐야? H2O잖아. 그죠? 물이 H2O야. 그 H2O라는 물 속에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 섞여 있는 거야, 얘네들이. 자연계 어딜 가나.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평균 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해서 쓰는데 그건 또 다시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이들이야. 어디에나. 동일한 비율로. 근데 얘는 사실 합성동위원소야. 자연계에 존재하진 않고요. 얘하고 얘가 지구에 존재하는 건 이 두 종류의 동위원소가 지구에 존재하고요. 얘는 임의적으로 만든 동위원소야. 오케이? 그럼 얘랑 얘는 니들이 마시는 물 속에 항상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수소의 동위원소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이번엔 헬륨이라는 새끼를 한번 가볼까? 자, 헬륨이라는 아이는 He, 요게 헬륨이죠. 헬륨. 요게 헬륨이야. He. 요게 헬륨인데요. 얘는 몇 종류의 동위원소가 있다? 두 종류의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뺍시다. 헬륨의 동위원소 몇 개? 두 개. 자, 그래서 헬륨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근데 요 새끼는 2, 3, 요 새끼는 2, 4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이 헬륨의 질량수가 3짜리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헬륨 3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가 4인 헬륨을 갖다가 헬륨 뭐라고 얘기를 해요? 4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의 패턴을 잠시 간단하게 보면 뭐를 기준으로 짓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질량수를 기준으로 동위원소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오케이? 질량수가 1인 애가 그냥 수소, 2개이면 겹쳐졌다 중수소, 3개이면 몇 중수소? 3중수소. 그 다음에 그냥 헬륨 3,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헬륨 4. 헬륨하고 다시 3, 얘가 헬륨 3.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헬륨하고 다시 4. 요게 헬륨 4라는 헬륨이라는 거야.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이 속엔 당연히 양성자가 몇 개씩 들어있겠니? 양성자가 몇 개씩 들어있겠어요? 2개씩 들어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속엔 중성자가 당연히 몇 개 들어있겠니? 하나 들어있겠지. 이 속엔 중성자가 몇 개 들어있겠니? 2개 들어있겠지. 그래서 질량수가 얘는 3이요. 얘는 질량수가 얼마요? 4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별거 아니야. 그래서 22페이지의 아래쪽에 보면 헬륨 N자 핵의 형성 과정 이해하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봅시다. 지금 뭐의 형성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가? 원자 핵의 형성 과정이야. 아직 원자가 아니야. 뭐야? 원자 핵이야. 원자 핵이면 전자가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전자를 데리고 다닐 필요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없는 거죠. 그치? 오케이? 원자 핵은 누구까지야? 양성자하고 중성자까지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뭐를 갈 거냐면 먼저 수소에 1이라고 생겨먹은 아이의 원자 핵은 뭐니? 양성자 몇 개? 1개. 중성자는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수소의 원자 핵이 되는 거야. 뭐가? 이게. 그럼 양성자 하나는 곧 누구의 원자 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수소의 원자 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이해되시지? 그러면 최초의 양성자 하나가 있었어. 최초의 양성자 몇 개가 있었어? 하나가 있었어. 근데 그 양성자 하나에 뭐가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중성자가 하나 달라붙어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하나 갖다가 붙어요. 꽝!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핵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하나 달라붙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수소의 얼마가 되겠어요? 1, 2가 되겠지. 이해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쳐박으면 누구도 만들 수 있어? 1, 2, 3 다 만들 수 있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누구도 만들 수 있을까? 얘도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보자. 자, 누구하고 충돌했다 쳐보자. 수소하고 중수소하고 합쳐졌다고 쳐보자. 오케이? 지금 여기서 중수소가 만들어졌지? 원래 여기 수소가 있지, 그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소의 1, 1이랑 수소의 1, 2랑 합쳐지면 어떤 아이가 된다는 얘기야? 양성자가 여기 몇 개? 하나. 여기도 몇 개? 하나. 합쳐지니까 양성자 몇 개 됐을까? 2개 됐겠지? 그지? 여기에 중성자가 몇 개 되겠어요? 3개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헬륨의 2, 3. 얘가 된다라는 얘기야. 혹은 중수소와 중수소가 부딪혀요. 그러면 뭐가 될까? 헬륨
4가 되겠지? 이해됨? 이런 식으로 해서 헬륨 원자핵이 어떻게 됐다?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야. 중간 과정을 길게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근데 이제 한 페이지를 넘어가면 뭐가 나오니? 23페이지에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나오죠. 그치?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그 전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라는 거야. 뭐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몇 가지 기본 힘, 4가지 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얘기야. 4가지 포스. 여기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다른 책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4가지 힘. 이게 뭐의 약자니? 파워 새끼야. 파워. 4가지 파워. 힘하면 파워잖아. 그지? 4가지 파워가 아니라 파워가 되겠죠? 그지? 어떤 새끼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 내가 자 F는 힘 해놨더니 뭐의 약자냐 그랬더니 파워요. 그러지 마. F 뭐야? 포스. 그지? 포스가 느껴집니다. 자, 몇 종류의 힘이 있었다? 4종류의 힘이 가장 기본적인 힘이다. 근데 그 전에 원래는 너는 못 봤지만 둘은 동영상 봤지? 태초에는 원래 몇 개의 힘이었다? 하나의 힘이었다. 이 하나의 힘이 어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4가지로 분리된 거다. 뭐와 함께? 빅뱅과 함께 빵 하면서 힘이 4가지로 분리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4가지 힘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강한 행력이라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 무슨 행력이라는 게 있다? 약한 행력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중력이라고 해도 되고요. 만유인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오케이? 어쨌든 중력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4번째가 뭐가 있어요? 전자기력, 전자기력 뭐라고 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이 이렇게 총 몇 가지 힘이 존재한다? 4가지 힘이 존재한다 라는 건데, 자, 이 중에 2가지 행력이 나와 있고, 이 중에 2가지 행력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강한 행력부터 얘기를 하자. 처음 들어보는 힘이지, 그치? 강한 행력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 가운데 가장 어떤 힘이다? 강력한 힘이다.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 가운데 무슨 힘이다? 가장 강한 힘이 강한 행력이야. 그러면 뭐길래? 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원자핵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원자핵이라는 아이가 있어. 자, 원자핵이 있습니다. 이 원자핵 속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양성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도 들어있어요? 중성자도 들어있지, 그치? 그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양성자,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뭐만큼 들어있을까? 원자 번호만큼 들어있겠지, 그치? 만약에 100번이야. 그럼 이 속에 양성자가 몇 개 있는 거야? 100개가 있는 거야. 만약에 200번이야. 200번 없어. 200번이야. 라고 한다면 이 속에 양성자가 몇 개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200개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니들도 알다시피 같은 플러스끼리는 무슨力이 작용하게 되겠니? 전기력이. 청력이야, 인력이야? 청력이지, 그치? 상상을 해봐. 이렇게 3명을 요만한 원을 그려놓고 들어가. 나오면 죽일 거야. 라고 가둬버렸어. 입술도 닫고 막 엉덩이도 닫고 막 이래. 기쁠까 슬플까 화가 날까? 화가 나겠지, 그치? 어마어마한 청력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핵이라는 이 코딱지만한 공간 속에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럴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아까 중성자 수랑 누구랑 비슷해야 된다 그랬어? 양성자 수랑 비슷해야 된다 그랬지, 그치? 왜 가능하냐면 이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중성자가 있어서 이거를 뭐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마시켜주게 된다라는 얘기야. 나하고 사이에 풍선 하나 끼워두는 거야. 그럼 최소한 이게 닿는 일은 없잖아. 그치? 내가 우리 와이프랑도 뽀뽀를 잘 안 하고 사는데 너랑 붙어 있으면 이빨 다 털어버리겠지 내가. 그치? 자, 그래서 중성자의 숫자가 양성자의 숫자랑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일단은.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청력이 존재하니 하지 않니? 당연히 존재하겠지, 그치? 플러스니까 이걸 이겨내는 힘을 무슨 행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강한 행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 강한 행력이라는 아이는 일단은 거리가 엄청 짧은 곳에 작용을 합니다.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강한 행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야. 왜? 핵 속에서 작용하는 힘이니까.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 이 좁은 공간에서 작용하는 힘이 강한 행력이잖아, 그치? 따라서 강한 행력 자체의 작용 거리는 길다 짧다? 엄청 짧습니다. 단 힘은 어떻다라는 얘기야? 완전 크다라는 얘기야. 가장 큽니다. 누구를 유지시켜주는 힘이야? 핵을 뭐 시켜주는 힘이야? 유지시켜주는 힘이 뭐다? 강한 행력이다. 핵을 유지시켜주는 힘이 무슨 행력이다? 강한 행력이다. 그 다음에 이 약한 행력은 너희들이 몰라도 돼요. 알았지? 나중에 이제 뭐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붕괴될 때 관여하는 힘인데요. 굳이 몰라도 되니까 뒤에 가서 나올 때 내가 설명해 줄게. 오케이? 그 다음에 중력이라는 건 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지구와 나 사이. 그죠?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 주변에 뭐합니까? 공전하지, 그치? 그것도 뭡니까?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서 도는 거지, 그치?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우린 날아다니고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전기력이 있기 때문에 정전기도 나는 거고 지금 너희들이 따뜻해질 수도 있었던 거야.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너희들은 따뜻해질 수도 없었다는 얘기지.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 힘이 이 네 가지입니다. 쌤, 제 예전에 물리 선행할 때 배웠는데요. 마찰력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생각해봐. 마찰력도 뭐가 없으면 허당이야? 중력이 없으면 허당이야. 결국에 모든 힘의 근원은 이 몇 가지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야? 네 가지로부터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 어떤 힘도. 콜.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기본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들은 원래 몇 개였다? 하나였다. 이게 뭐와 동시에 빅뱅과 동시에 분리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지? 자,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우리가 지금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숫자 하나에 연연하면서 가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건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로 외우세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뭐 몇 분, 몇 초, 뭐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왜 알려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 사실은. 중요한 건 뭐야? 흐름이야. 빅뱅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건데. 입장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볼 거야. 첫 번째, 물질의 형성 과정을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물질의 형성 과정을 기준으로 한번 보자. 빅뱅이라는 건 뭐니? 무에서 뭐가 창출된 거야? 유가 창출된 거지, 그치? 그래서 빅뱅이 일단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빅뱅이 있었어.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죠? 근데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칠판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지, 그치?
뭐라는 게 뭐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야? 물질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이거야.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자, 그 첫 번째 빅뱅 이후에 아무것도 없던 우주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를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 쿼크.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입자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럼 빅뱅 이후에 최초로 만들어진 게 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쿼크라는 아이와 그 다음에 경입자라는 아이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최초로 만들어진 게 뭐야? 쿼크와 경입자야. 오케이? 자, 그러면 쿼크와 쿼크가 만나요.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 만나. 뭐가 만들어지니? 양성자가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업쿼크 하나에 다운쿼크 2개 만나.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 중성자가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 다음 만들어진 게 누구라는 얘기야?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으로 만들어진 게 누구? 양성자. 그 다음에 뭐 만들어진 거야? 중성자 만들어진 거야. 근데 주의하자. 양성자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는 곧 여기를 가볼까? 수소 1, 0, 1이지. 아, 양성자 하나는 곧 누구의 원자핵을 의미한다? 수소의 원자핵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아, 그러면 여기서 양성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곧 누구의 원자핵? 수소의 원자핵이 여기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어. 그런 다음에 원자핵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핵은 양성자랑 누구랑 합쳐져야 돼? 중성자랑 합쳐져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누구랑 만나?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나. 그래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야? 원자핵이라는 아이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야. 누구하고 만난다는 얘기야?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만나. 그래서 누가 만들어지는 거야?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려면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돼야 돼? 원자가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그 원자는 누가 만나야 되니? 전자가 만나야 되겠지, 그치? 그죠? 전자가 있어야 원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따라서 그 다음 만들어지는 게 누구야? 원자인데 이 원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누구하고 만난다는 얘기야? 핵과 그 다음에 전자가 만나야 원자가 되는 거야. 이로써 뭐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야? 물질이 만들어지고 별과 은하와 너희들이 생성이 만들어지는 게 가능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이후에 뭐가 형성되었다? 모든 물질이 뭐 될 수 있었다? 형성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됐죠? 그러면 물질의 생성 기준으로 봤을 때 빅뱅이 일어납니다. 쿼크와 경입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쿼크와 경입자가 만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됩니다.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나서 뭐가 됩니다? 원자핵이 됩니다. 이 원자핵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핵과 전자가 만나서 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원자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와 같은 꼬라지를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어? 됐지? 자, 그러면 거기 책에도 설명이 잘 나와 있을 거야. 최초에 어디까지? 기본 입자의 형성 단계까지 보시면 기본 입자가 뭐라고 그랬어? 쿼크와 경입자라고 얘기했지, 그치? 이때까지는 우리 우주라는 곳에 물질과 에너지와 빛이라는 게 구분이 가능했던 시기야? 구분이 불가능했던 시기야? 불가능했던 시기야. 아무것도 없었던 시기야. 그리고 빛조차도 무언가를 통과할 수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만 못 봤어, 동영상을. 우주 자체가 뭐처럼 돼 있었다고 그랬어?
푸딩이 아니라 스프처럼 돼 있었다고 그랬지, 그치? 완전히 뒤엉켜 있는 거야. 막 전자니 뭐니 막 이게 너무 널려 있으니까 빛이라는 아이가 통과할 수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암흑의 우주였습니다. 시커멓대요. 나도 몰라, 솔직히. 넌 아니? 모르지? 왜? 그때 살아본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때 태어나서 이때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알려줄게. 근데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딜 가면 될까? 빛의 끝에 가면 돼.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우주 자체가 매우 암울하고 어두운 우주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빅뱅 이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빅뱅 우주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우주 자체가 어두웠어. 왜 그랬냐면은 자, 전자가 경입자지, 그치? 이 전자라는 아이가 어디에 묶여 있었던 거야? 안 묶여 있었던 거야? 안 묶여 있었지, 그치? 그럼 우주 전체에 누가 퍼져 있었을까? 전자가 퍼져 있었겠지, 그치? 따라서 빛이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야. 왜? 전자가 막 여기저기 막 먼지처럼 우주 공간에 전체적으로 널려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죠. 전자가 누구 속에 귀속이 되기 시작한 거야? 핵한테 묶이기 시작한 거야. 왜? 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자, 그 이유는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빅뱅일 때는 요만했을 거 아니야? 그지? 요만했을 거 아니야, 우주가. 물론 저거보다 작았겠지, 그치? 근데 지금의 우주는 어떠니? 개 크지, 이만하지, 그치? 그죠? 그러면 여기에 압축돼 있던 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최초에는 어땠다란 얘기야? 온도가 높았을까, 낮았을까? 높았겠지. 그리고 밀도가 컸을까, 작았을까? 완전 개 컸겠지, 그치? 고온의 고밀도였을 거야. 만약에 이 시대에 빅뱅 이후에 요만했던 우주를 내가 손 위에다 들 수 있었다면, 만약에 그 시절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정도가 아니라 뚫고 지나갔을 거야. 왜? 그 속에는 누구도 있었어? 지구인 모두를 합친 양과 지구와 태양과 은하와 뭐 옆집 은하와 그 옆집 은하와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요거보다 작은 공간 속에 뭐에 있었다는 얘기야? 뭉쳐 있었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좀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안 믿어. 어쨌든 난 안 믿지만 그래도 가르쳐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자, 어쨌든 개 무거운 상태였다는 얘기야. 초고온의 초고밀도였었어. 근데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점점 어떻게 되겠니? 커지겠지? 그죠? 그 다음에 밀도가 점점 어때지겠니? 작아지겠지? 그러면서 온도는 점점 올라갈까 내려갈까? 내려가겠죠. 왜? 퍼지니까. 생각을 해봐. 여기에 뭉쳐져 있던 에너지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흩어지고 있지, 그치? 퍼지고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온도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내려간다라는 얘기야. 아, 온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열 에너지. 온도도 뭐의 일종이야? 에너지의 일종이야. 그러면 여기는 온도가 높았어, 낮았어?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전자가 빨랐을까, 느렸을까? 개 빨랐겠지. 전자도 경입자에 소속돼 있는 애야. 경입자가 누구라고요? 전자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잠깐 가보자. 자, 양성자는 뭐야? 플러스지. 중성자는 중성이지. 그러니까 핵 자체가 뭐를 띠고 있습니까? 플러스를 띠고 있지, 그치? 그러면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뭐야? 마이너스지. 핵은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마이너스. 그냥 덩어리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게 돼 있어? 인력이 작용하겠지. 그럼 핵과 전자는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인력이 작용하잖아. 나와 너 사이에는
물론 그러길 바라진 않아. 나와 너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는 거야? 인력이 작용하겠지, 그치? 아니? 왜 그냥 웃어? 안 해? 그래, 알았어. 나도 야 처자식이 있는 몸이야. 어딜 홍삼생신. 자, 어쨌든 인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근데 핵하고 전자하고 만나니 못 만나니? 최초에는 못 만나. 인력이 작용한다며요. 그럼 만나야죠. 왜 못 만나요? 이거야. 자석이 있어. 쇠구슬을 굴려. 천천히 굴려봐. 어떻게 되겠니? 가서 붙겠지, 쇠구슬이. 근데 자석이 있어. 쇠구슬을 확 던져봐. 붙어 안 붙어? 안 붙겠지. 왜? 빠르니까. 빠르다란 얘기는 뭐가 크다란 얘기야? 에너지가 크다란 얘기야. 최초의 우주에는 애들이 워낙에 온도가 높아서 걸어다니는 거야? 뛰어다녔던 거야? 뛰어다녔던 거야. 전자도 뛰어다니고 누구도 뛰어다닌 거야? 핵도 뛰어다닌 거야. 그러니까 이 핵과 전자가 만날 일이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오케이.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서 점점 차가워지면서 드디어 누구하고 누가 만나게 된다? 핵과 전자가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야. 자, 좀 정리를 해볼까 이제? 그러면 단계별로 나눠서 보면 이때는 무언가가 있었던 시기야, 없었던 시즌이야? 아무것도 없었던 시즌이지, 그치? 근데 이때는 쿼크와 경입자, 쿼크, 그 다음에 경입자,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전자. 아이씨, 미안. 자, 요걸 좀 풀어서 쓰자잉. 쿼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업쿼크, 그 다음에 다운쿼크, 그죠? 그 다음에 경입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야? 전자지. 경입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전자입니다. 전자. 이 세 마리가 어지럽게 하고 있었던 시절이야.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됐지, 그치? 누가 만나서? 업쿼크, 다운쿼크가 만나서. 그죠? 따라서 이 시절에는 누가 생긴 거야?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가 만들어졌지? 하지만 전자는 어지럽게 널려 있었던 시절이야. 그럼 우주에는 최초에는 업쿼크, 다운쿼크,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전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세 개가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업쿼크, 다운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또는 중성자가 됐지, 그치? 그래서 양성자 또는 중성자와 전자들이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시절이야, 이 시절이. 그리고 나서 누가 만들어집니까? 원자 핵이 만들어지지, 그치? 따라서 이 원자 핵이 만들어질 때는 이제 핵과 전자가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빛이 통과가 가능했던 거야, 불가능했던 거야? 불가능했던 거야. 근데 이 어지럽게 널려있던 전자들이 누구 속에 귀속이 돼요? 핵 속에 귀속이 되면서 드디어 어떤 아이가 만들어진다? 원자라는 아이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됨? 우주에는 최초에는 기본입자, 경입자, 쿼크와 경입자 이런 애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 스프처럼. 그러다가 모이고 왜 모이는 게 가능했던 거야? 점점 온도가 내려가니까. 온도가 내려가니까 느려지니까 모일 수가 있었던 거야. 최초의 빅뱅 때는 너무 빠르니까 모일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쭉 하면서 이때부터 어떤 우주가 만들어졌다? 맑은 우주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때부터 어떤 우주? 맑은 우주. 빛이 뭐를 할 수가 있었다? 직진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야. 이때부터 빛이 직진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때의 시간과 그때의 온도를 기억해 두세요. 그때의 시간과 그때의 온도를 기억해 두세요. 원자의 형성 38만 년, 온도는 몇 켈빈 온도? 3000 켈빈 온도입니다.
오케이? 그때 시간과 그때 온도는 기억해 두란 얘기야. 자, 그래서 38만 년, 그 다음에 온도는 몇 켈빈 온도? 3000 켈빈 온도. 동글뱅이 칩시다. 바로 위에 보면은 원자 핵이 얼마야? 3분. 그지? 그거 좀 이따 정리해 줄게요. 켈빈 온도 정리해 드릴게요. 자, K. 도시가 섭씨 온도야. 자, 그러면 딱 두 개의 시간만 꼭 기억하세요. 3분 30만 혹은 3분 38만.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30만이라고 나와 있어. 어떤 책에는 38만이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예요? 하지 마세요. 누가 맞아요? 너희들이 학교쌤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 정확한 거야 정확하지 않은 거야 아무리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책마다 조금 다르고 과학자마다 조금 달라. 그럼 너희들은 누가 내는 시험을 보게 돼 있니? 학교쌤이 내는 시험을 보게 돼 있겠지, 그치? 내가 틀린 얘기야. 지금 하는 모든 얘기는, 내 말은 그냥 흐름으로만 파악해 두시고요.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건 언제 학교 다니면서 학교쌤이 세부적으로 찝어주는 내용들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3분 30만 혹은 3분 38만이라고 남아있는 책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38만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30만이라고 생각해도 돼.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언제야? 3분. 이게 언제야? 38만. 그리고 온도는 이때가 몇 켈빈 온도? 3000 켈빈 온도가 된다라는 얘긴데 이때가 언제? 이때가 3000 켈빈 온도야. 3000 켈빈 온도. 그러면 이렇게 온도를 한번 정리해볼까? 켈빈 온도 니네 익숙하지 않지, 그치? 우리가 흔히 쓰는 온도가 크게 세 종류의 온도가 있어요. 우리한테 알려진 온도. 일반적으로 섭씨 온도를 쓰지. 야, 오늘 영하 14도야. 진짜 춥더라, 진짜. 장난 아니야. 와, 아침에 하는데 머릿속이 우웅 하고 가더라. 와, 진짜. 내가 어젯밤에 추웠다고 했잖아, 내가 집 위에. 그래서 콧물이 훌쩍훌쩍 하길래 몇 번 했다가 오우 씨 머리가 쩔어요. 어쨌든 보통 우리가 쓰는 게 뭐야? 섭씨 온도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는 화씨 온도라는 쓴 걸 씁니다. 화씨 온도. 도 F. 우린 도 C. 걔는 도 F. 화씨 온도를 쓰거든요. 근데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녹화도 되고 있지만 화씨 온도를 전 세계에 쓰는 나라는 미국. 온리. 개새끼들이야. 지네 나라가 뭐 대단한 줄 알아. 무슨 용가리 통뼈냐? 왜 지네만 화씨 쓰는데? 다른 나라 다 도시 쓰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놀러 가잖아요? 오, 승질나요. 뉴스를 보면 온도가 화씨로 나와. 이게 덥단 얘기야, 씨발 춥단 얘기야. 알 수가 없어요.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야 돼. 느낌이 없으니까. 겁나 짜증나요.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알아요? 전 세계가 약속을 했어요. 미터법을. 미터가 기본 단위야. 그래서 모든 전 세계 다 미터를 써요. 딱 한 나라 빼고. 미국, 씨발. 뭐 써요? 마일, 개새끼들. 미국은 마일을 쓰죠? 그래서 길을 물어보면, 저 몇 마일 가가지고 뭐, 씨발 몇 마일이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지? 야, 100m쯤 하면 니네 걸어가도 대충 느낌 나오잖아, 그치? 아, 대략 한 저만큼은 100m쯤 되겠구나. 몇 마일, 마일은 덜 받는 건 뭔지 알아요? 쌤이 옛날에 누구한테 중고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잠깐만 맞아, 가자. 아까 차 얘기 잠깐 했지? 마일 얘기, 그치? 차를 우리나라에서 내가 누구 차를 잠시 탔는데 마일로 나와 있는 거야. 시속이. 미국 차라서. 시속 몇 마일, 시속 몇 킬로가 아니라 시속 몇 마일. 60마일이면 우리나라 따지면 한 시속 100 정도 되거든요. 60마일 시속 100 정도 돼요. 근데 보통 고속도로 달리면 시속 100이 카메라 찍히잖아, 100 넘어가면은. 근데 100마일을 달리고 있는 거야. 내가 거기에서 다 카메라 몇 방을 찍혔는지 몰라, 그날. 어우, 나 진짜 그거 벌금 내주느라고 진짜 이 개씨 아무 생각 없이 100? 그래 100 번쩍 왜 이러지? 겁나 짜증나요. 어쨌든 그 나라만 좀 그래. 그래서
얘기를 하는 온도는 화씨 온도는 아니고요. 누구하고 누구만 얘기할 거냐면 섭씨 온도하고 누구만 얘기한다? 절대 온도라는 거 있어요. 절대 온도는 과학에서 주로 씁니다. 실생활에서는 주로 섭씨 온도를 쓰고요. 절대 온도는 주로 과학에서 쓰는데, 자, 간단해 생각보다. 자, 첫 번째 섭씨 온도는 우리가 스몰 t로 표현합니다. 스몰 t로 표현해요. 그리고 단위가 뭘 쓰니? 도씨라는 단위를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온도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 절대 온도라는 게 있다고 그랬지, 그치? 이 절대 온도라는 건 large t로 표현합니다. large t로 표현하고요. 단위는 켈빈 온도를 씁니다. 켈빈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두 가지 온도를 과학에서 쓰게 될 건데,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를 환산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large t는, 절대 온도는 273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돼? 스몰 t를 더해주면 large t가 나와요. 그럼 지금 여기 3000켈빈 온도라고 그랬지, 그치? 3000켈빈 온도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가 지금 섭씨 온도를 구하고 싶으면 large t에서 273을 빼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섭씨 온도가 되는 거지, 그치? 자, 3000켈빈 온도면 대략 한 2800도씨 정도 되는 거야. 대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뜨거웠구나. 뜨거웠구나. 근데 식은 거라고 하는구나. 그럼 최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뜨거운 거지, 그치? 거기 보면 켈빈 온도 10에 몇 승 켈빈 온도 막 이딴 식으로 써 있잖아. 어마어마하게 높은 온도였던 거야. 대략 이해되시죠? 그래서 겁나 뜨거웠는데 점점 식어갔구나. 그리고 이때가 언제? 38만. 우주의 나이가 언제? 38만 년일 때 이런 식으로 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뭐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갖는 의미가 되게 큽니다. 뭐냐면 이거야. 자, 빅뱅 이후에 우주가 만들어지다가 이때가 38만 년이라고 쳐보자. 이때까지 빛이 직진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치? 근데 이때부터 빛이 우 하고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잖아, 외부로. 그러면 이 빛이 지금 어딘가에 가 있겠지, 이때 출발한 빛이. 그렇잖아. 빛의 속도는 유한하니 무한하니? 유한하죠. 그러니까 무한 속도로 달리는 거야, 아니면 유한 속도로 달리는 거야? 유한 속도로 달리는 거지, 그치? 빛의 속도는 정해져 있어요. 1초에 지구 몇 바퀴 반을 돈다 그래? 7바퀴 반을 돌 수 있을 정도의 속도야, 그치? 그 속도로 이때부터 지금까지 달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어딘가에는 태초에 만들어진 빛이 여긴가에 도달해 있겠지, 그치? 거기를 우리는 우주의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게 여기 우주의 끝인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순간이동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다면 뭐를 볼 수 있는 거야? 빅뱅을 볼 수 있는 거야. 왜? 최초의 빛이 여기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 보통 별까지의 거리가 뭐 몇만 광년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만약에 1광년 떨어진 별이 있어. 지구로부터 1광년 떨어진 별이 있어. 그럼 그 별은 몇 년 차이 난다는 얘기야, 빛의 속도로? 1년 차이 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별은 몇 년 전에 별을 보고 있는 거야? 1년 전에 별을 보고 있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별이 지금도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 지금 니네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밤하늘에 존나 많은 별들이 있잖아, 그치? 그게 지금 현재 있는 별인지 없는 별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지금은 실제로 사라졌을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만약에 이 자리에 가서 빅뱅을 관찰한다면 최초의 빅뱅이 여기 있는 거니까 얘가 바라보는 우주는 뭐가 있을까 없을까? 아무것도 없겠지. 왜? 빛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건데 이게 최초의 빛인데? 그죠? 순간이동해서 여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갈 수 있다면, 근데 문제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응? 없다. 그래서 아직은 볼 수는 없어요. 언젠가 누군가가 볼 수는 있나 모르겠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우주론이다? 빅뱅 우주론이다 라는 거고, 23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그림하고 지금 내가 정리해준 내용하고 매칭을 시켜보면 대략 이해가 될 거야. 구체적인 숫자라든가 이딴 것들은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그랬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니네들이 뒤에 문제를 풀 때 뭐하고 풀면 돼? 앞에 숫자를 찾아보면서 풀면 되는 거야.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흐름이 중요한 거야. 오케이? 지금 중요한 건 흐름이 먼저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잠깐 보면은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야.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있고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 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질량을 보세요. 빅뱅 우주론은 질량이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지, 그치? 그냥 흩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정상 우주론이라는 건 뭐냐면 무언가가 새로 생겨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뭐하고 있는 거야? 증가한다라는 거야. 둘 다 우주는 팽창입니다. 둘 다 우주는 팽창이야. 자, 이런 거야. 점점 팽창을 하는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물질이 흩어지면서 팽창을 하는 거고 정상 우주론에서는 무언가가 생겨나면서 팽창을 하는 거야.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허블의 법칙, 우주는 점점 뭐한다? 팽창한다 라는 걸로는 빅뱅 우주론을 증명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정상 우주론이 될 수도 있어. 허블의 법칙에서는 단순히 뭐한다? 팽창한다는 사실만 얘기했지, 그치? 맞죠? 근데 정상 우주론도 팽창한다는 사실은 같아. 다만 뉴페이스가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야. 따라서 빅뱅 우주론을 보면 질량 불변, 밀도는 당연히 퍼지고 있으니까 감소하겠지, 부피가 증가하겠지, 온도는 내려가겠지. 그죠? 근데 정상 우주론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질량이 증가하면서 밀도가 일정한 거고 온도가 일정한 거야. 오케이? 이걸 주장한 과학자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 증거에서 정상 우주론 증거는 됐고요. 왼쪽에 보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 몇 가지 나와 있습니까? 2가지 나와 있어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나와 있지, 그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옆에다가 3대 1이라고 써두시고요. 23페이지 오른쪽에 코딱지만하게 써 있는 거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몇 대 1? 3대 1이라고 써두시고요. 써있잖아, 똑같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몇 대 1? 3대 1.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이 2가지가 뭐의 증거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 그럼 정리해보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편의현상, 적색 편의는 뭐의 증거야? 우주 팽창의 증거야. 허블의 법칙의 증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적색 편의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딱 몇 가지야? 2가지를 배워요. 됐지? 자, 이제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로 넘어가요? 26페이지로 넘어가요. 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배우게 될 거야. 빅뱅 우주론의 증거. 나름 재밌지, 이 동네? 재미없냐? 재밌지? 힘들어. 들어가자, 또. 자, 26페이지. 뭐의 증거라고 나와 있니? 빅뱅 우주론의 증거. 그치? 자, 내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그치? A,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이다. 라는 게 첫 번째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고요. 2번째 증거가 무슨 배경적 복사다? 우주 배경 복사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이 2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빅뱅의 증거가 됩니다.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제1증거 수소와 헬륨의 무슨 비가? 질량비가 얼마이다? 3대 1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게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가 되겠죠. 이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에요.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C8 뭔 수로 알았냐? 라는 것이 우주에 있는 별들의 질량비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라는 걸 뭔 수로 따졌느냐 이거야. 이걸 어떻게 계산했느냐 이거야. 전 우주에 있는 수소하고 헬륨을 싹 갖다가 저울에다 달아봤어?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어떻게 알아냈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얘기인데,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간단하게 너희들 중딩 때 했던 내용 한 번만 짚어볼까? 얘네 불꽃 반응이라는 거 배운 적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치? 불꽃 반응 시키면 그 특별한 원소만의 특별한 색깔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죠? 마찬가지야. 모든 원소는 고유한 스펙트럼을 냅니다. 고유한 빛을 발산한다는 얘기야. 원소들마다 고유한 빛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라는 것부터 한번 살짝 설명을 할 텐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오케이? 자, 원자라는 아이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 중심에. 핵이라는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원자 중심에 누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핵이라는 아이가 있다고 그랬지, 그치? 이 핵 주변에 뭐가 돌고 있는 꼬라지다? 전자라는 새끼들이 돌고 있는 꼬라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핵 주변에 전자가 그냥 막 도는 게 아니라 궤도를 맞춰서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궤도를 맞춰서 돌고 있어요. 이게 1번 껍데기, 여기가 2번 껍데기, 여기가 몇 번 껍데기? 3번 껍데기. 이런 식으로 핵 주변에 뭐의 궤도가 정해져 있더라 이거야? 전자의 궤도가 이런 식으로 4번 껍데기, 뭐 5번 껍데기, 뭐 이런 식으로 궤도가 정해져 있더라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전자들이 이 궤도 주변을 오르락내리락 하여. 전자들이 이 궤도 주변을 오르락내리락 하거든. 그냥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얻거나 혹은 에너지를 잃었을 때 전자들이 궤도를 바꿉니다.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대략 뭐라고 얘기를 하면 왼쪽에 보면 양자화라고 돼 있지, 그치? 주양자수라고 하는 이 껍데기가 있어요. 이 껍데기를 갖다가 양자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어쨌든 저자들이 뭐를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야? 이 궤도라는 걸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계단이라고 생각하자는 얘기야. 여기 있던 전자가 밖으로 나갑니다 라고 했을 때 밖으로 나가는 쪽이 계단이 올라가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먹어야 될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까? 야, 계단은 올라가야 돼. 그러면 밥을 먹고 올라가야 되겠지, 그치? 따라서 전자가 상위 궤도로 올라갈 때는 뭐를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전자가 올라갈 땐 에너지를 뭐 하게 되는 거야? 흡수하게 되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뭐를 가해요? 에너지를 가해요. 내가 이 상태에 있는 상황에다가 뭐를 가합니까? 에너지를 가합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가해요. 에너지를 가해요. 그러면 전자가 하고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에너지를 먹으면 전자가 상위 궤도로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근데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 궤도마다 정해진 에너지가 있어. 그럼 만약에 여기 한 칸에 10, 여기가 30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면 정해진 에너지만큼이 흡수가 되겠지. 만약에 얘가 여기서 4칸 올라가요. 하나, 둘, 3칸 올라가는구나. 3칸 올라가는데 100줄이 필요해. 그러면 몇 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먹는다는 얘기야? 100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먹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위쪽 궤도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아래쪽으로 우 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치? 그죠? 그럼 무슨 얘기야? 에너지를 먹어서 올라갔잖아, 그치? 그럼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뭐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방출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치? 올라갈 땐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떨어질 땐 에너지가 뭐 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오케이? 자, 따라서 각각의 원소마다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스펙트럼이 다 흡수되거나 모든 스펙트럼이 다 방출되는 게 아니라 고유한 스펙트럼을 흡수하거나 고유한 스펙트럼을 뭐 하게 된다는 얘기야? 방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스펙트럼 영역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전자기파라는 걸 한번 했었어. 기억하시죠? 전자기파라는 거에 대해서 했어 안 했어? 했지 그치? 안녕? 잘 잤니?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춥구나.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렴. 일어났으니까 어여 가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지? 늦었다 얘. 11시인데 지각이다. 너 학교 가서 좆됐어요. 어떡하지 우리? 어? 그만 자요. 알았지? 자꾸 자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줘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졸면 안 돼. 됐어? 자, 그러면 전자기파라는 아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나는 일반적으로 전파,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무슨 선이 있어요? 적외선. 요 순서 외워두세요. 적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X선. 그 다음에 감마선. 요렇게를 갖다가 무슨 파라고 얘기를 한다?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를 갖다가 무슨 파라고 한다고요? 전자기파. 빛도 뭐에 해당하는 거야? 전자기파에 해당하는 거야.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의 영역이 되는 거야? 빛의 영역이 되는 거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그죠? 그 중에서 우리는 가시광선이 왜 가시광선이라고 그랬어? 볼 수 있다라고 그랬어. 그치? 적외선 쪽이 무슨 색이라고 그랬습니까? 빨간색. 자외선 쪽이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요? 보라색. 그래서 가시광선에서 적외선 바로 옆에가 빨간색, 빨주노초, 파남보 요렇게가 가시광선 영역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얘네들을 설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어디로 가면 갈수록 감마선 쪽으로 후 가면 갈수록 다리가 짧아진다고 그랬어? 길어진다고 그랬어? 다리가 짧아진다고 그랬어. 그죠? 뭐가 짧아진다라고 그랬습니까? 파장, 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장이 길어진다, 짧아진다?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전자기파라는 아이들의 속력은 뭐 하다라고 그랬니? 모두 같다라고 그랬어. 전자기파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의 속력은 모두 같다. 이 속력을 뭐라고 하냐면 C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의 속력이야. 3 곱하기 10의 8. 38 미터 퍼 세크. 왜 필요는 없어. 어쨌든 다리가 짧아. 그러면 일로 가면 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떤 거야? 긴 거지, 그치? 이쪽 애들은 파장이 길어. 파장 람다라고 불리는 새끼가 길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는 최홍만이고 얘는 뭐라고 그랬어? 이수근이라고 그랬지. 둘이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근데 비겼어요. 그럼 이수근은 어떻게 뛰어야 돼? 이렇게 뛰어야 되지만 최홍만은 어떻게 뛰면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뛰어도 된다고 했지, 그치? 무슨 얘기야? 떠는 횟수.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 진동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커진다라는 얘기고,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어때진다라는 얘기야? 작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got it? 오케이. 자, 근데 안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하나 있냐면 빛의 에너지, 모든 파동의 에너지,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는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HF, 하, F, 프리퀀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수 없죠. 자, 중요한 건, 이 H라는 문자는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면, 에너지하고 뭐하고 비례하는군요. 진동수하고 비례하는군요. 그럼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뭐가 크다라는 얘기야?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야. 콜?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져요. 진동수가 뭐라고 그랬어? 약자로 프리퀀시 F라고 그랬지, 그치?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진다라는 얘기야?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얘기야. 됐어? 오케이? 그러면 에너지 양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있는데 보라색 쪽이 나왔다라면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지, 그치? 전자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높은 데서 꾹 떨어졌다는 얘기겠지. 근데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면 높은 데서 떨어진 게 아니라 조금 더 낮은 곳에서 뚱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대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확한 원리는 니네는 내년 되면 존나게 배우실 거야. 내년 되면 이제 화원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굳이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잖아, 그치? 원소마다 떨어질 수 있는 궤도가 뭐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혹은 올라갈 수 있는 궤도도 뭐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각각의 원소마다 방출할 수 있는 혹은 흡수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뭐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라는 게 핵심이야. 오케이? 자, 근데 이 스펙트럼의 종류가 몇 종류의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했어? 2종류의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했어. 자, 연속 스펙트럼과 무슨 스펙트럼이 있다? 선 스펙트럼이 있다. 연속 스펙트럼과 무슨 스펙트럼이 있다? 선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지금 요게 연속 스펙트럼인 거야. 빨주노초 파란보 색이 연속된 거. 그죠? 이 선 스펙트럼은 근데 또 몇 종류의 선 스펙트럼이 있다? 2종류. 무슨 스펙트럼과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2종류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흡수는 뭐? 당하는 을 넣으라고 했어. 그 다음에 방출은 뭐? 하는을 넣어주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이건 무슨 태? 수동태. 이건 능동태. 빛이 흡수당하는 거야. 그리고 빛을 스스로 뭐 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지! 연속 스펙트럼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이 우 하고 날아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기체가 있는 거야? 차가운 기체가 있는 거야. 차가운 기체. 이 차가운 기체가 성분이 뭔지는 몰라. 근데 이 연속 스펙트럼이 이 차가운 기체한테 가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런 다음에 얘한테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흡수당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여기 있던 궤도의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겠지, 그치? 그러면서 연속 스펙트럼의 일부 섹터만 뭐 하게 될 거란 얘기야? 흡수하게 될 거란 얘기고, 따라서 원래 연속 스펙트럼이 이렇게 쭉 있잖아. 원래 쭉 이렇게 있어야 돼. 연속 스펙트럼은 이렇게 쭉 있어야 돼, 그치? 근데 그 중에 어디만 흡수당하는 거야? 일부만 흡수당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까만색으로, 일부가 이런 식으로 까만색으로, 이렇게 까만색으로 쳐지게 되겠지. 일부가 까만색으로 이렇게 쳐지는 거. 나는 깨끗해야 좋아. 일부가 이렇게 까마. 일부가 이렇게 까마. 일부가 이렇게 까마. 이런 게 무슨 스펙트럼이다?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는 얘기야. 됐어?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건 기체 자체가 어떤 기체야? 고온의 기체가 있는 거야. 고온의 기체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전자들이 뚝뚝. 아까 올라갔던 전자들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지, 외부로. 근데 모든 스펙트럼을 다 방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리하여 어떻게 나오는 거야? 자, 띠가 이렇게 있으면 검은색 띠가 쭉 있고요. 이 검은색 띠의 일부에 뭐가 나오는 거야? 색깔이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색깔이 이런 식으로. 색깔띠. 색깔띠가 중간중간 듬성듬성 이런 식으로 색깔띠가 들어가는 거. 이게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다. 근데 같은 원소라면 차가운 기체건 뜨거운 기체건 흡수 스펙트럼의 위치와 방출 스펙트럼의 위치가 어떨까? 같을까? 같다란 얘기야. 수소의 스펙트럼을 관찰했을 때 흡수를 관찰하든 방출을 관찰하든 어쨌든 위치는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딱 수소면 수소만의 정해진 위치가 있는 거야. 딱 헬륨이면 헬륨만의 정해진 위치가 있는 거야. 그럼 밤하늘의 별빛을 가지고 스펙트럼으로 관찰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속에 수소가 있는지 헬륨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얘기야. 그 안에 성분 원소가 뭔지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뭐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 비율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밤하늘의 별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본 결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전 우주 통틀어서 다 3대 1이다 이거야. 어딜 관찰해도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나오더라 이거야? 3대 1로 나오더라 이거야. 그럼 왜 이게 빅뱅의 증거가 되는데요? 가모라는 아이가 빅뱅 우주론을 얘기했거든요. 그 새끼가 처음에 이제 양성자, 중성자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수소 원자핵 만들어지고 헬륨 원자핵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그치? 그 이론하고 실제 지금 측정된 이론하고 어떻다라는 얘기야? 같더라는 얘기야. 그럼 가모가 어떻게 이론을 세웠는데? 알게 뭐야, 씨. 가모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아, 수소하고 헬륨하고 질량비가 한 3대 1쯤 돼야지 내 이론이 맞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뒤에 증명을 하기 시작한 건데 실제로 일치하더라 이거야. 많이 똑똑한 새끼들이지, 그치?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새끼들. 별로 친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새끼들이랑. 자, 그러면 또 가보자. 뭐냐면 가모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초기 원소 생성 비율이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잠깐만 둘, 넷, 여섯, 일곱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몇 대 몇이다? 7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몇 대 몇이다? 7대 1이다. 이게 뭔 말이니? 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 1이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수소라는 아이를 만들고 싶어. 그럼 수소는 뭐야? 1, 1이 가장 대표적인 수소야. 그 다음에 헬륨은 뭐가? 2, 4가 가장 대표적인 헬륨이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수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양성자 몇 개가 있어야 돼? 하나. 그 다음에 중성자는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오케이? 근데 헬륨이라는 아이를 만들려면 양성자가 몇 개 필요하니? 2개 필요하지. 중성자는 몇 개 필요합니까? 없어도 되는 거야? 아니죠. 중성자도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헬륨을 만들려면 2개의 중성자가 있어야 되겠지? 여기까진 가릿? 2, 4니까 질량수가 4란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수소를 만들려면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헬륨을 만들려면 양성자 2개, 중성자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지. 근데 양성자 수, 중성자 수를 7대 1이라고 하면은 중성자 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약간 변형을 해보자. 얘는 뭐랑 같은 거야? 14대 2랑 같은 거지, 그치? 그럼 양성자 14개에 중성자 몇 개가 있다고 쳐보자? 2개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무조건 헬륨 원자핵은 몇 개밖에 못 만들어?
하나밖에 못 만들지. 왜? 중성자가 2개 있어야 되잖아. 초기 우주가 생성될 때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다고 했지, 그치? 그때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7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어떤 새끼가? 가무가. 오케이? 그러면 이 이론대로라면 중성자 2개가 있어야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데 이 이론대로라면 14대 1은 놓고 중성자를 몇 개 만들 수 있는가? 아예 헬륨 원자핵을 몇 개 만들 수 있는가? 1개를 만들 수가 있겠지. 맞아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썼으니까 양성자 몇 개 남았니? 12개 남았지, 그치? 그러면 이 양성자 12개로 수소 원자핵을 몇 개를 만들 수 있다란 얘기야? 12개를 만들 수가 있다란 얘기야. 아, 그러면요, 쌤!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무슨 비? 개수비는 몇 대 몇이란 얘기야? 12대 1이라는 얘기야. 누구? 12개? 수소 원자핵 12개 만들었고, 그리고 헬륨 원자핵 몇 개 만든 거야? 1개를 만든 거야. 근데 질량수가 얘는 얼마니? 1. 얘는 질량수가 얼마니? 4죠. 그러면 이 새끼의 질량은 그대로 12가 되겠지만 이 새끼의 질량은 하나당 질량수가 얼마야? 4지, 그치? 그러니까 이 새끼의 질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겠지, 그치?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질량비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몇 대면? 3대 1의 질량비가 성립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이론인데 이걸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알아보니까 일치하더라. 아, 빅뱅의 이론이 맞구나 라는 거지. 별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두 번째 증거, 무슨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들어가 봅시다. 우주 배경 복사.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 사실은 별거 없고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 사실은 별거 없고요. 자, 아까 다 얘기했어. 언제? 38만 년. 뭐가 만들어질 때? 원자의 형성과 동시에. 뭐의 형성? 원자의 형성과 동시에. 원자 형성.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38만이라고 그랬지, 그치? 오케이? 온도는 몇 켈빈 온도? 3000 켈빈 온도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 무슨 우주가 만들어진 거야? 투명한 우주가 만들어진 거야. 이때부터 빛이 우 하고 나갔지. 그죠?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 우주의 끝이라고 그랬지? 오케이? 이때 빛이 뭐 한 거야? 출발한 거야. 이때 빛이 출발한 거야. 이 빛이 우주의 어딘가에 가 있겠지, 그치? 거기가 어딘지 몰라. 근데 사방으로 가 있겠지? 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우주 전체에 걸쳐서 쫙 퍼져나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빛이 출발해서 후 가다 보면 가는 도중에 시간이 흘렀을 거 아니야, 그치? 우주가 점점 팽창했을 거 아니야, 현재 이르기까지? 그럼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됐을까? 내려갔겠지? 그치? 그 온도가 내려가면 대략 몇 켈빈 온도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냐면 2.7 켈빈 온도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여. 처음에 몇 켈빈 온도에서 출발했어요, 빛이? 3000 켈빈 온도에서 출발했지, 그치? 그게 점점 퍼져나가고 있잖아, 그치? 그럼 우주의 저 끝에서는 몇 켈빈 온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2.7 켈빈 온도가 돼야 돼. 2.7 켈빈 온도는 뭐 그냥 그러네요. 잘 계산해봐. 영하 270도 정도 돼요. 매우 춥겠지, 그치? 2.7 켈빈 온도에 에너지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야. 무슨 파 영역? 마이크로파 영역의 에너지가 해당합니다. 마이크로파 영역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야. 마이크로파면 어디야? 여기지, 그치? 어디? 여기. 마이크로파. 오케이? 마이크로파 영역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야? 볼 수 없는 영역이야?
볼 수 없는 영역이야.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게 됐대요. 니네들은 동영상 봤지, 그치? 비둘기 똥 치우다 발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주를 갖다가 전파망 환경이라는 거 가지고 우주를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 잡음이 들려오더라 이거야. 잡음이 들려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노이즈인 줄 알았어요. 청소 존나게 했어요. 어디를 틀어도 어디 방향으로 우주향 어디를 향해도 계속 이 잡음이 들리더라 이거야. 이게 탄생의 메아리라는 얘기죠. 이때 빛이 여기까지 하고 쭉 퍼져나가서 파장이 길어져서 마이크로파 영역까지 미쳐서 하고 있는 거야. TV를 틀면 TV에 하는 잡히지 않는 채널 보면은 그 속에 우주 배경 복사가 포함되어 있대요. 나도 몰라. 그렇대요. 봤잖아. 그지? 이때 안 됐대. 이때잖아. 그치?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이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우주 전체에 어떻게? 거의 고르게 몇 켈빈 온도? 2.7 켈빈 온도로 분포하더라 이거야. 우주 전체 거의 고르게 2.7 켈빈 온도로 쫙 퍼져 있더라 이거야. 근데 조심하자. 이게 완전 균이란 건 아니야. 거의 고른 거야. 완전 균일하다면 밀도차가 없지. 그럼 별이 만들어지려면 어느 한쪽은 세력이라는 게 형성돼야 이쪽으로 모이는 게 형성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완전 고르다면 어느 쪽으로 모여졌을까? 안 모여졌을까? 안 모여졌겠지. 그치? 그럼 우주 전체는 그냥 가루처럼 흩날리고 있을 거야. 태양처럼 이렇게 중력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약간의 불균일이 있었어. 약간의 불균일이 관측이 됐어요. 이 약간의 불균일로 인해서 뭐가 탄생 가능했다는 얘기야? 별과 은하의 뭐가 탄생이 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별과 은하의 탄생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27페이지 잠깐 같이 봅시다. 관측 2.7 켈빈 온도의 물체에서 방출하는 흑체 복사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흑체 복사 에너지. 뭔지 몰라도 돼. 흑체는 검은 체인가요? 몰라도 돼. 근데 왜 못 찾아? 2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관측 온도가 2.7 켈빈 온도인 물체. 2.7 켈빈 온도인 물체 밑줄 뭐? 흑체. 흑체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와 같은 세기의 복사가 우주 모든 방향에서 검출되었다. 거의 어떻게? 균일하게. 그 다음에 밑에 의미! 빅뱅을 통해 팽창하면서 3000 켈빈 온도에서 몇 켈빈 온도로 낮아진 거다? 2.7 켈빈 온도로 낮아져서 빛의 파장이 뭐해졌다? 길어졌다. 파장이 길어졌다? 일로 봐봐요. 파장이 길어졌다? 에너지가 뭐해졌다? 작아졌다. 3000 켈빈 온도에서 2.7 켈빈 온도로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작아졌다. 그리고 나서 이걸 누가 오른쪽에 그림을 보세요. 코비 위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WMAP이 있었지. 그치? 코비 위성에서 보면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다 밑줄. 이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WMAP에서도 온도 차이는 보이지, 그치? WMAP이 조금 더 정밀하게 관측한 겁니다. 인공위성 띄워서 한 거고요. 어쨌든 이 둘이 보니까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었고 그 미세한 온도 차이 때문에 어디를 보냐면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를 보면 완전히 균일하진 않다. 그리고 10억 년 후에는 별이 생성될 수 있었다 라는 말이 써있지, 그치? 중간에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하고 써있지, 그치? 내 책하고 다르냐? 아니지, 그치? 달라? 똑같지? 그 얘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난 건데 정리해보기 그림 보면은 27페이지 맨 아래쪽에 정리해보기 그림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이 돼 있는 거야. 보이시나요? 여지껏 열심히 떠든 내용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지, 그치? 자, 이 동네는 막연한 부분이 사실 많아요. 심하게 막연하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그치? 니들이 중딩 때 배우는 별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보이기라도 하지. 이건 보이지도 않는 얘기고 증거도 있긴 있지만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이론들이거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막연할 수 있지만 나름 의미를 이런 식으로 두세요. 이런 이론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너희들이 이걸 나중에 뒤집을 수 있는 거야. 위대한 과학자가 돼서. 이 빅뱅 우주론을 만약에 너희들이 뒤집을 수 있다면 노벨상은 받을 수 있어요. 진짜로. 대신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겠지, 그치? 야, 니네가 빅뱅 우주론이 맞다고 했잖아.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이 새끼야.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증거. 네. 라고 해서 할 수만 있다면 노벨상도 받을 수 있어. 성경 갖다 들이대면 안 되고요. 얼마 성경에 써있잖아. 병딱들아. 아담과 이브가 시작이야. 병신들아. 라고 할 수는 없다란 얘기고, 거기다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바이블하고 과학은 상극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정확하게 위배되지, 그치? 반대에 서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 종교계하고 과학계하고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싸우고 있어. 뭐 혹시 너희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다 치더라도 시험 볼 때는 제발 부탁인데 창조론 쓰지 마라. 무덤 파는 거잖아, 그치? 종교는 종교고 시험은 시험이지, 그치?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뭐 진화론 배워놓고 진화론이 아닌데요 막 써놓고 그러지 말란 얘기야. 나 그런 새끼 봤어, 진짜로. 수업 시간에 나한테 따지는 새끼도 봤어. 쌤, 아니라는데요? 누가? 우리 교회 목사. 아, 왜 그래 진짜 나한테. 그러지 말란 얘기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종교가 이건 과학이지, 그치? 여기서의 내용과 거기에서의 내용을 따로 생각하세요. 알았지? 뭐 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희들이 초딩도 아니고 고필인데. 그래서 어디까지 배운 거냐면 35페이지까지가 숙제가 될 겁니다. 네, 35페이지까지 숙제가 될 거야. 왜냐면 아니야, 미안 잘못했다. 31페이지까지가 숙제가 될 거야.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야, 숙제. 그럼 처음부터 어디까지는 다 풀어져 있어야 돼? 31쪽까지는 다 풀어져 있어야 돼. 분명히 얘기한다. 다음 주 주간 테스트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숙제에 있는 문제들. 풀어오기 싫으면 풀어오지 마. 주간 평가에 여기까지 있는 문제들, 똑같은 문제들 포함시켜서 얘기할 겁니다. 다음 주에 주간 평가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진도를 더 나갑시다. 숙제는 여기가 끝이고요. 30 몇 페이지? 2페이지 피세요. 별의 탄생과 진화 들어갈게요. 뭐? 화장실? 갔다 와? 볼 거야. 좀 이따가. 여기는 제대로 진도를 나갈 건 아니고 그냥 서머리만 해주고 끝낼 거야. 그리고 나서 시험 볼 겁니다. 문 20개. 금방 풀어. 공부만 해왔으면. 자, 지금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배울 내용 서머리만 하고 끝낼 거야. 다음 주에 어디까지 배울 건지 그냥 대략적인 서머리만 해주고 나서 끝날 겁니다. 자, 별의 탄생과 진화. 그 다음에 36페이지를 펴보세요. 무거운 원소의 생성.
그 다음에 42페이지를 펴보세요. 은하와 은하단. 그 다음에 몇 페이지를 펴보세요? 46페이지를 펴보세요. 성간물질의 형성. 여기까지 다음 주에 할 건데 많지? 그치? 좀 많지? 그래서 8강은 할 수도 못 할 수도 있어, 사실은. 그래서 다음 주에 5강에서 7강까지는 무조건 나갑니다. 5강에서 7강까지는 무조건 나갈 거고 8강까지는 나도 정확히 한다 못 한다가 좀 그래. 어쨌든 46페이지까지 일단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야. 그냥 여기에서 쭉 배우게 될 게 뭐냐면 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라는 건데 결정적으로 이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겠지, 그치? 누군가가 뭉쳐서 뭉치고 별이 되고 그 별이 점점 자라서 나중엔 어떻게 되고 터져요. 터져서 뭐가 되는 거야? 블랙홀이 되는 거야. 어쨌든 별이 만들어져서 별이 죽기까지 일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33페이지까지 해서. 자, 그리고 나서 36페이지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무거운 원소의 생성이라고 나와 있지, 그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빅뱅 우주론에 의거해서 바라볼 때 우주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니 내려가니? 내려가지.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은 여기 잠깐 보세요. 자, 무거운 원소라는 건 원자 번호가 큰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원자 번호가 1번이면 양성자 몇 개 있는 새끼? 1개 있는 새끼. 원자 번호가 100번이면 양성자가 몇 개 있는 새끼? 100개가 있는 새끼지, 그치? 그럼 뭐가 있어야지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핵 융합이 있어야지 새로운 원소가 탄생할 수 있는 거야. 수소와 수소가 모여서 누가 되는 거야? 헬륨이 되는 거지. 그치? 걔네들이 또 모여서 탄소도 되고 산소도 되고 또 모여서 점점 무거운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럼 핵 융합이라는 게 일어나기 위해선 충분히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 무슨 얘기야? 나랑 너랑 야 뛰어 꽉 가서 꽝 충돌했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냐? 없잖아. 그치? 대충 뛰어서 머리만 깨지고 끝난다고. 근데 완전 이빠이 빠르게 뛰면 합쳐질 수도 있어. 물론 상상할 수 없는 속도겠지만. 그래서 핵 융합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우주가 점점 차가워지잖아. 우주가 점점 차가워지잖아. 그러면 핵 융합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어디까지만 빅뱅에서 만들어진 거야? 헬륨까지만 빅뱅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 뒤로는 우주가 점점 식으면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핵 융합이 일어나 못 일어나? 못 일어나. 근데 지구에는, 우주에는 헬륨까지만 있는 더 무거운 애들도 계속 있니? 더 무거운 애들도 계속 있지, 그치? 걔네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는 거지.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지. 그치? 그걸 배우는 거야.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무거운 원소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핵 융합 반응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됐느냐, 뭐 초신성도 나오고 막 거성도 나오고 블랙홀도 나오고 막 그러게 될 거야. 초신성 폭발도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지금 36페이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몇 페이지? 42페이지를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은하가 만들어졌다. 여기는 그나마 니들한테 익숙할 거야. 42페이지에 있는 건. 배운 적 있으니까 중딩 때. 그죠? 여기는 익숙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그리고 나서 46페이지를 보면 뭐가 나오는 거야? 분자의 형성이 나오지. 지금까지 우리는 뭐의 형성에 대해서 배웠어? 원소의 형성. 수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헬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탄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배운 거잖아, 그치? 근데 분자라는 건 뭐야? H2O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야. 수소하고 산소가 왜 만났냐는 거지. 메테인가스 CH4라는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왜 만났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지금 여기 46페이지 내용이 되는 거야. 흐름을 가지고 보세요. 전체적인 흐름. 그러면 지금 흐름은 뭐라는 얘기야? 빅뱅 했지, 그치? 이제 뭐 만들어야 돼? 별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뭐 만들어요? 은하를 만들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빅뱅과 동시에 헬륨, 원자, 핵까지 만들었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분자, 화합물도 만들자라는 얘기야.
섹터를 좀 나눠보세요. 우주의 섹터와 그 다음에 원소의 섹터를 구분해서 보자라는 얘기야. 우주의 섹터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빅뱅, 점점 커져. 그리고 별이 만들어져. 그리고 은하가 만들어져. 뭐 이게 우주의 섹터인 거지, 그치? 원소의 섹터로 보면 최초의 무슨 입자? 경입자, 쿼크 있었지, 그치? 걔네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모여서 원자핵, 모여서 원자, 모여서 더 무거운 원소, 모여서 더 무거운 원소, 모여서 분자. 이게 원소의 섹터에서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지구과학도 아니야. 화학도 아니야. 생명도 아니야. 좀 있으면 이제 생명도 합쳐진다, 여기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학교에서 이걸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매우 힘들어 한다라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 지구과학 선생님, 생명 선생님 따로 전공 분야가 다 정해져 있어요. 학교 과학 선생님들은. 그럼 그분들은 말 그대로 이 책 제목이 무슨 과학이야? 융합과학이야. 안철수 원장님이 와서 해도 안 돼. 다 합쳐진 거란 말이야. 지구과학도 아니고 화학도 아니고 생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물리도 아니야. 그래서 이걸 제대로 수업하려면 앞에 수업 30분은 누가 와서 지구과학 선생님이 쫙 설명을 해. 그리고 뒤에 수업 30분은 화학 선생님이 쫙 설명을 해. 그리고 또 30분은 물리 선생님, 또 30분은 생물 선생님. 이게 4명이 같은 교실 안에서 같은 강단에서 같이 설명을 해야지 완벽한 설명이 되는 건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확 엇나갑니다. 만약에 이 섹터를 지구과학을 전공하신 분이 가르치면 그쪽으로 확 치우쳐서 완전 깊게 해요. 내가 지금 한 3년 가르쳐본 결과가 그래. 이 지역에서. 학교마다 특성이 다른 게 아니야. 그 섹터를 누가 맡느냐가 중요해. 이 섹터를 만약에 화학 선생님이 가르쳤어. 그러면 지구과학 섹터는 야 그냥 빅뱅이라는 게 있어. 야 이렇게 했대더라. 야 넘어가. 그리고 화학 관련 단어 뭐 쿼크가 나오고 막 이렇게 겹쳐지. 여기를 막 또 엄청 깊게 얘기를 해. 그래서 지금 내가 모든 섹터를 깊게 얘기해 줄 수는 없어. 나도 잘 몰라 솔직히. 그래서 니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야? 흐름이야. 그리고 나서 깊은 부분의 내용은 뭐 하라는 얘기야? 제발 부탁인데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라는 얘기야. 제발 부탁인데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 대신 지금 내 수업 듣고 나서 학교 수업 들어가면 전체적인 흐름은 확실히 보일 거야. 그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어. 이해를 정확히 하고 넘어간다면.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 꼭 다음 주에 해오고요. 이번 주 주간 테스트는 지금 시험지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세요.